자, 그 다음에 모비율 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모비율 검정은 뭐냐면 비율을 갖고 검증하는 건데 얘는 SPSS로 잘 돌리기가 힘드니까 실제로는 많이 안 씁니다. 또는 다른 방법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고객 이탈률이 9%인데 알려져 있는 게 과연 9%냐 아니냐. 근데 봤더니 우리가 100명을 조사했더니 11명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11명이면 11%죠?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9%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적어? 많어? 도대체 뭐지? 이게 알고 싶을 때는 이걸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뒤에 나오는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는 그냥 시계에 의해서 넣기만 하면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손으로 작업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손으로 작업하는 걸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런 비율을 가지고 측정할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손으로 계산해 주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분산은 있어요. 분산은 있는데, 분산은 여기서 우리가 하기보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산관리나 품질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쓰는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물건이 막 생산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경우에 기준치를 정해주고, 이 기준치보다 오버되면 공장이 스톱이 돼요. 그 라인이. 그래서 원인을 찾아요. 이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생기는데 이게 왜 그런지 찾아내야 돼요. 그 우리가 관리도 관리 차트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쓰는 개념이 이제 분산. 분산이 뭐죠? 분산은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게 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산을 일정 기준으로 해놓고 그 기준을 초과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가설 검증인데 이거는 통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지만 나중에 이거는 생산관이나 이런 데 가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또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럴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검정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검정력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계하면서는 많이 못 들어봐요. 왜냐면 별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검정력은 연구가설 중심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귀무가설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다 틀리다만 검증하면 돼요. 그러면 연구가설이 맞다. 귀무가설이 틀리면 연구가설이 맞는 거고 귀무가설이 맞으면 연구가설이 틀린 거고. 자,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제약회사에 들어갔는데 연구개발비로 100억을 썼어요. 100억을 써서 막 개발해서 실험해가지고 딱 했더니 갑자기 우리가 했던 실험이 의미가 없대. 우리가 귀무가설은 항상 의미가 없다라고 나온 거죠.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진통제를 개발했어요. 5시간 진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진통 효과가 없다고 나왔어요. 야, 그럼 이거를 약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0억이나 들였는데? 미치겠죠. 그죠? 연구 개발한 사람 당장 목 날아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귀무가설이 채택이 됐는데 진짜 귀무가설이 채택된 거냐? 그러니까 연구가설, 즉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H1 연구가설이 진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거냐? 아니면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생긴 거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봐야 되겠죠. 그런 걸 검증할 때 쓰는 게 검정력이에요. 또는 언제 쓰냐면은 여러분들 실험 연구할 때 그 투약하고 이러는 거는 약값이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한 번 투약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최소한 몇 개의 데이터 샘플이 나와야지 우리가 의미 있는 연구냐? 이런 거에서 미리 사전에 데이터 개수를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몇 개 정도, 몇 사람 또는 쥐새끼 같은 경우는 몇 마리 이렇게 테스트를 꼭 해야 돼요. 라고 정해주는 게 있어요. 기준이. 그런 거 할 때도 우리가 검정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 개수를 우리가 정해줍니다. 그럴 때 쓰는 건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복잡하게 막 나와 있죠? 그래서 검정력을 하려면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계산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 거구나 라고만 설명만 해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평균 연비를 해가지고 표본수 10개를 뽑아서
평균이 15km 나왔어요. 그래서 16.5km 연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검증한 거예요. 원래가.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갖고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H1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러면 혹시 H0, 기무가설일 때 16.5라는 걸 갖고 계산했는데 반대쪽에서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반대쪽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파워라는 게 계산이 돼요. 얘는 뭐냐?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할 게 뭐냐면 이 그림을 갖고 하는 겁니다. 기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가지고 재요. 그런데 기무가설이 틀릴 확률이 있죠. 얼마예요? 5%는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왼쪽도 있죠. 뭐예요? 요거 지금 보이는 거. 왼쪽이 뭐예요? 연구가설. 우리가 구한 그 표본 통계량. 얘가 진짜 맞는지도 얘도 틀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얘가 맞을 수도 있지만 진짜 얘가 틀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거를 얘 입장에서 잰 게 뭐냐면 베타고요. 베타를 뺀 게 요게 뭐예요? 요게 이 기무 연구가설 H1 연구가설이 맞을 확률 입장에서 보면은 1-베타가 되는 거죠. 여기는 1-알파가 되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왜 하느냐? 얘를 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얘를 왜 하느냐? 혹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기무가설이 기각됐을 때, 채택됐을 때 연구가설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혹시 데이터를 조금만 더 구하면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조금 봤어요. 요런 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림으로만 보여줄게요. 요런 거에서 만약에 요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데이터 구하나만 어떻게 돼요? 얘는 차이가 진짜 확실하게 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런 그림이다. 그러면 요렇게 보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실제로 파워가 28%, 즉 연구가설이 맞을 확률이 28%뿐이 안 돼요. 95%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이런 게 있어요. 표본수가 작아서 표본수를 제가 100개로 늘려놨어요. 아까 전에 10개였는데 표본수를 100개로 늘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똑같은데? 갑자기 차이가 있게 나왔어요. 이런 무슨 얘기냐면 표본수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있게 없게 이게 변해버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표본수에 따라서 우리가 샘플을 구하는 표본수에 따라서 의미 있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없고가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될 수 있으면 많이 구하면 좋겠죠. 그런데 의료 쪽이나 이렇게 워낙 이게 시약 샘플이 비싼 데는 무턱대고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에 통계적으로 샘플을 숫자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잴 때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표본수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얘는 넘어가고 이렇게 계산해요.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여기 보면 얼마나 내가 보고 싶으냐, 약의 효과를 얼마나 5시간, 3시간, 2시간, 10시간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요 수치를 집어넣으면 데이터 개수 몇 개까지 구하세요 라고 요런 수식에 의해서 나와요. 자, 요런 수식이 나오는 기본 배경이 뭐냐? 검정력, 즉 H0가 아니고 H1의 입장에서도 한번 테스트해봐서 하는 요런 개념을 이용해서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요런 개념이 있으니까 요거는 파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계산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안 낸다고.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여러분들 우리 진로 쪽에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옛날에 이런 걸 배웠었는데 라고 알고 그때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는 많이 안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